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영등포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윤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 한번 모시고 특별한 조금 대화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배당 관심 많으시죠? 뭐 국내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뭐 KTNG나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거고, 해외 쪽으로 가면은 뭐 존슨앤존슨이나 3M이나 코카콜라,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S&P 500 지수 중에서 배당금을 25년 연속 올린 배당 귀족주만을 모아놓은 ETF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를 했다라고 해서 관련해가지고 운용사의 매니저님 모시고 한번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두지영 매니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두지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배당 귀족 ETF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관련해가지고도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 배당 귀족이란 단어가 일단 되게 귀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배당 귀족도 있고 미국으로 따지면 배당 킹도 있고 뭐 배당 뭐 어치버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 이 용어에 대한 설명과 미국에서 이 배당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귀족주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해당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배당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배당을 얼만큼 연속적으로 증액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배당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배당을 증액시켰다라고 하면 배당 블루칩,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 라고 하면 배당 성취자, 25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면 말씀 주셨던 배당 귀족주, 마지막으로는 언급을 주셨죠. 50년 이상 증액해오면 배당 킹이라고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시한 상품인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은 25년 이상 증액한 종목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배당이 예를 들어서 배당을 증액했다, 배당을 연속적으로 줬다라고 하는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걸까요? 일단은 배당이 갖는 의미를 아까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배당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려면 일단 회사가 배당에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주주 친화적인 회사여야 되고, 두 번째는 배당을 지급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매출이나 그리고 순이익, 주요 재원인 순이익이 꾸준히 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25년 동안 증액했다는 거는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닷컴 버블부터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무역 분쟁, 여러 가지 사이클을 잘 견뎠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회사가 성장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리스크도 잘 관리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성장을 하면서도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은 됐고, 지금 사실 그 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지금 증시 흐름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은 똑같은 키워드가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이 키워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용어는 이제 여러분도 뉴스에서 너무 많이 접하셨을,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거의 40년 만에 최대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란 단어를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 번에 75bp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특히 국내 투자자들 관심 많으셨던 기술주나 아니면 IT 관련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크게 타격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은 또 다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셧다운을 들어가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 여러모로 이 키워드들이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드는 생각이, 이런 증시 흐름 속에서도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올린 기업들은 그만큼 되게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해당 ETF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기초지수를 잘 추종하고 있는 것이 목표인데요. 기초지수는 S&P 500 디비던드 아리크로스탯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 귀족 종목들을 잘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 귀족 종목 중에서도 유동 시가총액이 30억 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이상 평균 거래 대금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서 견조한 종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40종목을 최소 편입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만약에 개별
섹터 비중이 30%를 초과했을 때는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해서 특정 섹터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그 균등 제한이 있고 종목별로도 제한이 있다. 분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 코카콜라 너무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네. 존슨앤존슨 너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요 ETF 내부 포트폴리오 중에서 40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 다 편입이 되어 있고요. 25년 동안 이제 배당금 증액했다는 거는 각 섹터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입니다. 59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액해왔던 3M, 글로벌 제약바이오 아비브, 최근에는 리튬 채굴 업체로도 유명하죠. 알버말, 펩시, 맥도날드, P&G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64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니콜라 같은 정말 혁신 성장주는 많이 안 들어있네요. 여기 안에 종목 중에서는. 배당 기간을 증가를 시켜도 애플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증액시켰기 때문에 블루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기업 역사가 짧지 않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편입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고, 성장주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기업들 위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ETF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특히 이제 해외 상장 ETF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티커가 NOBL이라는 ETF가 있고, 이것도 배당 귀족주 ETF에 속하는데, 네. 이 ETF 대비해가지고 해당 타이거 ETF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NOBL, 노블이라고도 많이들 부르시죠. 이제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해당 ETF도 배당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투자한 ETF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기초지수도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고 있어서 이제 상품 자체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여기에 ETF에 투자하느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냐이고요. 크게 세 가지 메리트로, 하나는 이제 거래가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지금같이 환율이 높을 때 환전에 대한 부담이나 뭐 불편함도 없을 뿐더러 거래 시간도 국내 장시간에 거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연금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배당 귀족이 꾸준히 잘 성장해왔고 인컴의 특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좀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니즈가 많은 걸로 아는데, 안타깝게도 역외 ETF는 개인이나 퇴직연금에서 편입이 불가능하세요. 그런데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은 연금 계좌에서도 편입 가능하셔서 이렇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수도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게 메리트일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말씀드린 ETF 같은 경우에는 연 기준으로 약 0.25%인데, 싸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노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0.35%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도 있을 것 같네요. 환전, 연금, 보수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투자를 많이 하고 고객분들도 많이 투자하는데, 이게 네. 환전이 정말 큰 약간 넘어야 될 산과 같은 존재예요. 이게 투자하려고 하면 환율이 막 1270원 가 있으면 사실 환전해서 투자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연금에서 이제 동일한 지수를 추종을 한다라고 하면 ETF 사긴 사실 조금은 심리적인 저항감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동감이 되게 많이 됐고, 연금 쪽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재테크 한다고 연금저축펀드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 ETF를 샀다라고 했을 때 직장인분들이 한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실 때, 해외 투자 ETF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시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샀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200만 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의 차익에 대해서 15.4% 맞습니다. 차익 네. 과세를 하시게 되세요. 그리고 여기는 배당 매력이 있는 ETF이기 때문에 분배금, 이제 배당이랑 유사한 용어죠.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배금을 받으시면 그것도 15.4% 네, 또 맞습니다. 원천징수가 네. 되는데요. 만약에 연금 계좌에서 거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내시는 건 아니고요. 더 큰 파이로 잘 굴려서 나중에 내라라는 차원에서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조금 더 싸게 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연되는 것도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신다라고 하시면 저율 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연금 계좌, 뭐 개인 연금저축 펀드나 IRP 이쪽에서 담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요새 중개형 ISA 많이 트시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 이 ETF를 담고 가셔도 세금적인 면에서 일반 그 과세 계좌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보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가 한 0.25%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이제 예전에 한번 S&P 500 상장을 할 때 이제 KB스타가 이제 최저 수수료로 그 홍보를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기타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원성 산적이 사실 꽤 많이 있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혹시 요거에 대해 기타 보수나 요거에 대한 이슈는 상장 초기에 많이 없을까요? 기타 보수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유튜브에서 다뤄주신 걸로는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ETF는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되다 보니까 기초지수 사업자에게 내야 되는 비용도 있고요. 이 해당 상품은 해당이 없지만 환해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정 비용 또 다른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연으로 환산했을 때 연에 얼만큼 내는지에 대한 것이 기타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통상 1년이 돼야지 상장한 지 1년이 돼야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펀드가 통상 결산한 시점 네네네. 이후에는 연환산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기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아직 해당 상품은 출시된 지 따끈따끈한 상품이라 네. 나와 있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뭐 공모펀드는 사실 시장이 많이 죽기는 했는데 공모펀드 중에서도 한국투자 배당기조 공모펀드라는 게 있고 이게 설정이 거의 5천억 원이 넘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펀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요 공모펀드 대비해서 ETF를 해야 된다. ETF가 갖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펀드랑 ETF랑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ETF의 장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걸 대답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하나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이 펀드를 사고 싶어 라고 해서 장기적인 방향성이 맞으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사고 싶을 때 바로 결제가 되진 않는 맞습니다. 점이 네네. 있어요. 고객분들 추천해 주실 때 보면은 판매하실 때는 네네. 해외 같은 경우는 길게는 7, 8영업일, 8, 9영업일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ETF는 주식과 똑같아서 오늘 바로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결제까지 이틀 걸린다는 점에서 황금성도 높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특정 펀드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A클래스를 또 많이 하시니까 네네. A클래스 기준으로는 통상 1% 정도를 제하고 연간으로 또 한 1% 내외 후치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ETF 같은 경우는 연기준 0.25%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와 수수료 매력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게 해외 펀드 하게 되면은 샀다 팔았다 하면 거의 한 2, 3주 걸려가지고 사실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시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이슈도 있고 뭐 중국에서의 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고 사실 전쟁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 ETF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냥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매니저님께서는 왜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보세요? 해당 ETF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앞서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투자자분들 심려를 끼치고 있는 단어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에 주목할 만한 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뭐 벼락거지 이렇게도 좀 직관적으로 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운임부터 해서 인건비 여러 가지 관련 비용들이 원자재 다 오르는 시대를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기업이 잘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인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귀족주들은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높으려면 한 두 가지 정도
정도 요건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아예 해당 산업이나 섹터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사람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어 쓸 수밖에 없거나, 또 하나는 필수 소비재 기업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요건일 텐데요. 배당 귀족주 ETF에는 대부분 이런 기업들로 대다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표 한번 보시면 펩시, 월마트, P&G 이런 종목들은 적게는 15% 내외에서 높게는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기업들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자격 전가를 가격을 올렸을 때 주가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던 이제 히스토리도 있어서 이런 점에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사실.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니저님이 생각하기에 이 배당 귀족주 ETF 물론 굉장히 좋고, 네. 저도 이제 좀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데서 얼핏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기존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성향이 또 공격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네네. 테슬라나 네. 높게 성장하는 종목들에 익숙하셨던 뭐 아이온큐 분들은 이런 거. 아니 그렇죠. 그런 종목들에 네.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S&P 지수와 유사하고 조금 상회하는 수익률을 장기적인 측면에선 보였기 때문에 이제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앞서 필수 소비재나 관련 소비재 기업들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맞습니다. 거를 또 네네.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소비 자체가 만약에 줄게 되면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월마트나 그런 기업들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하나랑, 배당 귀족주들이 꾸준히 배당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무조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100%는 아니다. 네. 하지만 ETF로 또 투자를 하시게 그쵸, 되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AT&T 같은 경우가 사례로 들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꾸준히 배당을 장기간 지급했던 종목인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의 시도를 하면서 재무적인 이슈로 배당 삭감을 하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관심이 있으셨던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안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ETF 같은 경우는 이런 개별 종목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우려가 있긴 하나 상쇄시킬 수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ETF에 투자하면 좋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인컴형 자산. 인컴형 자산이 매력적인 건 가지고만 있어도 네. 이제 분배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네, 좋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네. 또 가격이 떨어질 때 또 현금이 어느 정도 입금이 되니까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버퍼로 네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흐름 꾸준히 유지하면서 약간의 장기적인 상승, 주가 상승도 덤으로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면 적합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에서 꼭 편입해보실 만한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워렌 버핏의 말을 좀 인용을 하고 싶네요. 제1원칙이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가 제1원칙을 지켜라. 인데 성장주 너무 성장주 투자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인컴형 자산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배당 귀족주 ETF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